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명숙 할머니, 올해 72입니다. 지난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온 톡촉장을 보고 한참을 망연자실했습니다. 밀린 관리비가 30만 원, 그런데 통장 잔고는 고작 7천 원이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자식들에게는 말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이대로 쫓겨날 수도 없고 정말 막막하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김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여전히 노인들은 돈을 별로 안 쓴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도 어르신들은 검소하게 사시니까 별로 돈이 안 들겠지라고 말하죠. 정말 그럴까요?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면서 은퇴 후에도 20년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은퇴하고 10년 정도만 버티면 됐는데 이제는 거의 한평생을 더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긴 시간을 감당할 경제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겪으며 나라의 허리를 지탱해온 이들이 바로 지금의 60대, 70대입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공장이 늘어나 있었고 결혼을 하고 나면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해 기어코 내 집 한 채를 마련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만 하면 산다는 말이 통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식 교육에, 집 장만에, 노부모 봉양에 자신을 다 바친 세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의 60, 70세대는 극단적인 두 갈래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부동산, 연금, 금융자산을 고루 갖추며 비교적 여유 있는 노년을 보내고 있고 또 한쪽은 아무리 이래도 모을 수 없었던 지난 세월의 결과로 지금도 가스비, 관리비, 병원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통장 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돈이 없는 쪽,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항상 바닥을 치고 병원 한 번 가기도 명절을 한 번 보내기도 힘든 그 현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세대가 왜 이렇게 불안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고 지금이라도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60대, 70대는 단순히 늙은 세대가 아닙니다. 산업화를 이끌었고 가정을 위해 젊음을 희생했으며 IMF 외환위기를 온몸으로 버틴 세대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시절을 지나 밤낮 없이 일하고 모아서 집 한 채, 상가 한 채라도 마련했지요. 자식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손주 돌봄까지 뭐 하나 가볍게 지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아왔기에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돈 아껴서 뭐해? 죽을 때 싸들고 가나? 쓰다 남으면 자식 주는 거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일했어도 정작 은퇴하고 나면 쓰는 법을 몰라 주춤합니다. 지갑을 열어야 할 땐 혹시 자식들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먼저 들고 먹고 싶은 걸 사기보단 내 나이에 사치지 뭐하며 물러섭니다. 그리고 마트 장바구니 앞에서, 병원 수납창구 앞에서 카드 내역서를 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지요. 분명 돈은 있지만 자꾸만 쓸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갇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 후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해 골프 회원권, 해외여행, 고급 식당을 즐기며 이젠 나를 위해 쓰는 거야? 라고 외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왜 이렇게 돈이 빨리 줄어들지? 하며 다시 허리를 졸라매게 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노후는 단지 모은 돈보다 쓰는 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정작 병원비, 경조사비, 명절비, 손주 용돈까지 쓸 곳은 넘쳐났고 자존심 때문에 자식에게 말도 못한 채 혼자 끙끙 앓은 세월이 쌓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식한테 손 안 벌려요. 그동안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괜찮아요. 정말 대단한 각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존심만으로는 현실을 버틸 수 없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0년간 택시 운전을 하며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내고 작은 전세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평생 남한테 손 한 번 벌린 적 없어. 자식들한테도 절대로 패 끼치지 않을 거야. 라고 늘 말씀하셨죠.
그런데 작년에 심장 수술을 받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만 1,0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회복하는 동안 택시 운전도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큰아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큰아들도 아이 둘 키우고 대출 갚느라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자존심이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나는 자식에게 손 안 벌린다고 다짐해도 정작 목돈이 필요한 순간에는 어쩔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이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많고 경제도 계속 성장해서 자녀 세대가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취업도 어렵고 결혼해도 맞벌이해야 겨우 생활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 키우는 비용도 옛날과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들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현재 3, 40대의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아이 교육비는 1,000만 원 단위로 나가는데 월급은 그에 비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모시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마음은 있겠지만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딸이 시집가서 애 둘 키우는데 맨날 힘들다고 해. 사위도 직장 다니긴 하지만 대출금 때문에 빠듯하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손을 벌려? 차라리 내가 더 고생하는 게 낫지. 이런 마음으로 혼자 견디다 보니 병원도 제때 못 가고 약도 아껴 먹으면서 건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저축 못했다는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물론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저축은 남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떼어놓고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월급 받으면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거죠. 이걸 거꾸로 하면, 즉 생활하고 남으면 저축하겠다고 하면 절대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공장을 다니셨던 이만수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바빴어.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돈도 나름 벌었는데 그때그때 쓸 일이 많았지. 아이들 학원비, 명절 때 친척들 만나느라 쓰는 돈, 회식비. 그러다 보니 정작 저축할 여유가 없었어.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꼭 필요한 지출이었을까요? 습관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많았을 겁니다. 안 아프면 되잖아라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한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만 해도 상당합니다. 게다가 간병비, 의료용품비, 영양제비 등등 보험으로 안 되는 비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인 가구의 가장 큰 지출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큰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병이라도 나이가 들면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치 안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검소하게 사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나가는 작은 돈들이 쌓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매일 커피 한 잔, 택시비, 외식비, 경조사비 등등 하나하나는 작지만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하루에 5,000원씩만 무의식적으로 써도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이 됩니다. 10년이면 1,80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작은 전세금 하나는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새어나가는 돈들을 조금만 신경 써도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열심히 일했는데도 빈 통장으로 은퇴를 맞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1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저축은 예전 기준으로 했으니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줄어든 거죠. 또한 생활비를 너무 낮게 잡았습니다. 나이 들면 소박하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의료비, 건강식품비, 각종 관리비 등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특히 건강이 나빠지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젊을 때는 상상도 못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 없는 소비도 큰 문제입니다. 퇴직금 받고 집 팔고 해서 목돈이 생기면 이제 좀 여유 있게 살자는 생각에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음식도 먹고 손주들에게도 용돈 많이 주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듭니다. 계획 없이 쓰다 보니 몇 년 만에 바닥이 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은퇴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정 소비부터 살펴봅시다. 스트레스 받을 때, 기분 좋을 때, 외로울 때 무의식적으로 지갑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 심심해서 이것저것 사게 되죠. 홈쇼핑에서 오늘만 특가라고 하면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사게 되고, 마트에서도 하나 더 주는 상품 보면 괜히 사게 되고요. 정영자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TV에서 건강식품 광고를 보다가 나도 건강 챙겨야지 하는 마음에 주문했어요. 한 달분에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맛도 별로고 효과도 잘 모르겠고 결국 반도 못 먹고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구매하다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감정 소비를 줄이려면 하루 기다리기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사지 말고 하루만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굳이 안 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게 되죠. 일상 속에서 새어나가는 지출들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쓰라고 하면 그런 건 번거로워서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수증만이라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해 보세요. 김영호 할아버지는 석 달 동안 영수증을 모아서 정리해 봤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택시비만 한 달에 20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버스나 지하철로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도 날씨가 덥다는 핑계로,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택시를 탔거든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사는 작은 것들, 커피, 과자, 음료수 이런 것들도 한 달에 10만 원은 넘게 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특히 반복되는 지출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보험료, 통신비, 각종 멤버십 비용들 중에서 실제로는 별로 쓰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제도 자신의 사용량에 맞게 조정하면 월 2만 3만 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동 구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마트에 갈 때는 꼭 필요한 것들만 적은 목록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현금으로만 계산하면 더 신중하게 살 수 있습니다. 카드로 계산하면 돈 나가는 게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쇼핑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새벽에 잠 안 올 때, 심심할 때 인터넷 쇼핑몰을 보다 보면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담게 되죠. 그럴 때는 바로 주문하지 말고 장바구니에만 담아두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거 왜 담았지? 싶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아예 안 쓰고 살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쓸 줄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거죠. 품격 있는 소비라는 게 있어요. 절제와 낭비의 경계를 정확히 아는 거죠. 품격 있는 소비의 첫 번째 원칙은 가치 있는 곳에 쓰기입니다. 똑같은 10만 원을 써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비로 10만 원을 쓰는 것과 필요 없는 건강식품에 10만 원을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박미자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샀는데 요즘은 정말 필요한 건지 한번 더 생각해봐요. 그 대신 정말 필요한 건 아끼지 않고 사요. 좋은 운동화 하나 사서 몇 년 신는 게 싼 신발 여러 개 사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건강에 투자하는 것도 품격 있는 소비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의료비도 덜 들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정기 건강검진, 치과치료, 안경 맞추기, 좋은 운동화나 친구류 같은 것들은 아끼지 말고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과시성 소비는 피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체면 때문에 하는 소비들입니다. 명품 가방이나 비싼 옷,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모임 같은 것들이 정말 본인에게 필요한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의 가치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 한다고 하는데 진짜 나를 위한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비싼 여행이나 고급 식당이 꼭 나를 위한 소비는 아닙니다. 진짜 나를 위한 소비는 마음의 평안과 건강,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소비입니다. 좋은 책 한 권, 취미 생활을 위한 도구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소한 만남, 이런 것들이 진짜 가치 있는 소비죠. 이런 식으로 형식보다는 내용에, 겉보기보다는 실속에 투자하는 게 품격 있는 소비입니다. 똑같은 돈을 써도 더 만족스럽고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어요. 또한 미래를 위한 투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도움이 될 것들에 미리 투자하는 거죠.
집안 안전장치, 의료비 적립, 장기요양보험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집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동산에만 의존하다가 정작 생활비는 부족한 상황에 놓이는 거죠. 집값은 몇억 원인데 통장에는 돈이 없어서 병원비도 못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자산을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집을 아예 팔아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산을 좀 더 유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집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집에서 살 수 있고 매월 생활비도 받을 수 있어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부동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가나 토지 같은 게 있는데 임대 수익도 별로 없고 관리만 힘들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만으로 붙잡고 있다가 세금이나 관리비만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상품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돈을 부동산에만 묶어두지 말고 예금, 적금, 펀드, 연금저축 등에 나눠서 넣어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목돈이 필요할 때 일부만 찾아 쓸 수 있어서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투자하라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상품 위주로 가야 해요. 원금 보장되는 상품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만 수익성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물론이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은 한꺼번에 받지 말고 나눠서 받는 게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고 생활비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보험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가입한 보험들 중에서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보장은 적은데 보험료만 많이 내는 보험들은 정리하고 실손의료보험이나 간병보험처럼 노후에 꼭 필요한 보험들은 유지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혜택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연금소득공제,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어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폐해 끼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나 스스로 당당하게 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노후 생활의 첫 번째 원칙은 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하면 의료비도 덜 들고 자립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기본이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영양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운동은 돈 들지 않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헬스장 다니는 것도 좋지만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맨손 체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기 쉽고 그러면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경로당, 복지관, 동호회 같은 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세 번째는 평생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우면 뇌 건강에도 좋고 삶의 재미도 늘어나요. 요즘은 시니어 대학 평생교육원 같은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니까 관심 있는 걸 찾아서 참여해보세요. 네 번째는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은퇴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일을 계속하는 거죠. 풀타임이 힘들면 파트타임이라도 하면서 소득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은행 업무, 쇼핑, 의료 예약 등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워두면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다 보면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웃이나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두고 응급실 연락처, 복용 중인 약 목록 같은 것들을 준비해 두세요. 일곱 번째는 법적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유언장, 사전의료의향서, 재산 목록 같은 것들을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되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세요. 지금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빈곤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현실은 분명 어렵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빈 통장을 보며 한숨 쉬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노후 빈곤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손 안 벌린다는 자존심만으로는 현실을 버틸 수 없어요.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도 자신들 살기가 벅차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소비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쓰는 돈, 습관적으로 새어나가는 돈들을 찾아서 줄여보세요. 하루에 몇천 원씩이라도 아끼면 1년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가계부를 쓰거나 영수증을 모아서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셋째, 품격 있는 소비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아끼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건강관리, 안전한 생활환경,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한 지출은 아끼지 마세요. 대신 과시용 소비나 충동구매는 줄이시고요. 넷째, 자산을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집만 있고 돈이 없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해보세요. 쓸모없는 부동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금융상품도 다양하게 나눠서 투자하세요. 연금과 보험도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시고요. 다섯째,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세요. 새로운 걸 배우고 가능하면 일도 계속하시고 디지털 기기 사용법도 익혀두세요. 특히 우리 세대는 자식에게 폐 끼치는 걸 너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마음이지만 그 자존심을 지키려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해요. 준비 없는 자존심은 결국 더 큰 굴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과 정보도 나누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동사무소나 노인복지관에 가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 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주역들입니다. 젊은 시절 자신을 희생하며 가정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잖아요. 이제는 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나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과 걱정이 아닌 평안과 여유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노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